자, 여기 오늘 간단한 등산을 할 때 제가 챙겨오는 배낭인데요. 기본적인 물과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엔 저 같은 경우는 우산을 꼭 챙겨 다닙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폭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햇볕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이게 차양막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 겸 굉장히 유용합니다. 등산에 통상적으로 판초이를 많이 챙겨 다니시죠. 예, 당연히 판초이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비옷도 챙기지만 우산은 여름에 꼭 챙겨 다니세요. 판초이를 오래 입고 움직이다 보면 그것도 몸 젖습니다. 내부 젖어요. 하지만 판초이를 입고 또 우산을 사용하면 확실히 오랫동안 장기간 걷더라도 몸이 젖는 것을 정말 제대로 잘 예방해주고 막아줍니다. 그러면 작은 뭐 방석 같은 것들은 기본이죠. 잠깐 휴식할 때 지금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털썩털썩 주저앉다가는 이제 다시 옷이 또 젖게 되고, 또 간에 뭐 벌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방석으로 깔아주면서 쉬는 게 좋죠. 저것도 챙깁니다. 이건 한 20m 정도 배낭인데 여름엔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등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조난, 그런 사고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등산 중에 발생된 사고 유형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탈진, 탈수 증상, 그다음 뭐 일사병, 열사병, 물론 낙상사고, 그다음 진짜 길을 잘못 들어서, 왜냐면 풀이 막 우거지게 되면 길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길들이 잘 닦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곳은 동물들의 길과 막 헷갈리는 그런 곳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변화된 이 자연 환경에 따라서 길을 착각해서 잘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길을 잃어서 발생된 조난까지 여러분들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챙겨온 그런 배낭의 물품들을 잘 운영해서 구조대한테 연락을 하고, 아니면 여러분 행선지를 정확하게 잘 알려졌다 그러면 3일 내에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구조대가. 그때까지 버티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장비의 종류와 특성을 잘 파악하고요. 두 번째, 주변 자연지형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악천 후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체온 유지에 유리한 그런 장소를 여러분들이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뭐 약간 능선 아래쪽이라든가 아니면 저런 바위를 등지는 것이 굉장히 좋죠. 좋네요, 여기가. 우리나라 산에서는 이런 암벽들 또는 바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약간 움푹 들어간 이런 공간들이 벌레는 많지만 그래도 생존에서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좋은 지형식물이 됩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면 되겠죠. 지나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늘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존의 힌트를 쉽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훈련이 필요하죠. 여름은 습하고 벌레가 많고, 그리고 이 갑작스럽게 풀들이 자라면서 나뭇잎들이 무성해지면서 길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예보에 없었던, 기상 예보에 없었던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사실 등산하기 좋은 계절은 확실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않은 때와 장소에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잘 응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의 장점은 해가 길다는 거고 아침이 빨리 온다는 거. 실제 밤을 버티는 시간이 짧아요. 겨울에 이런 게 비해서. 겨울은 너무 괴롭습니다. 춥기도 하고, 그리고 밤이 너무 기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시간이 너무 안 가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들 자주 접해보고 자주 생각해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연습삼아, 캠핑으로 연습삼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책 10권을 읽은 사람보다 그 10권 중에 한 권만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직접 나가서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훨씬 더 생존 능력이 뛰어납니다. 적응력과 그건
본인이 알았던 지식들을 계속 테스트 해보고 현장에서 또 한번 시행착오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생존 적응력, 생존 대응력, 인기 응변 능력이 더 낮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 또는 하나의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냐, 그 능력이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교육생들 많이 이렇게 지도해보고 하면 뭐 어떤 분 특수부대 출신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 아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 직종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오랫동안 뭐 카페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존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딱 시켜보고 지도해보면 그분들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왜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보고 다시 여러분들이 쓰기 좋고 내가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적합한 장비로 최적화시키고 기술도 같이 이렇게 최적화시켜 놓으면 그게 진짜 내 생존 기술이 되는 거고, 그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생존 기술입니다. 실전에서 여러 가지 생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딱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바로 최적의 기술만 찾아내고, 없으면 다른 걸 응용해서 만들어내기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응용만 할 수 있다면, 임기응변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 그러면, 그럼 사고로 이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사고 발생해도 최소의 피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존 배낭 아무리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아주 종류별 다양하게 리스트 삐까뻔쩍하게 뽑아도 그거 한번 싸들고 밖에 나와서 써본 사람이랑 실제 여러분들이 딱 대응력을 보면 차이가 극명히 납니다. 장비가 있어도 사용할 줄을 몰라서 못 써먹거나 그걸 못 써서 결국 잘 타면 위험한 상황에 갈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시 30분 정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일몰 시간 전에 내려올 수 없는 산행계획 또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일몰 시간 전에 산행을 마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조난에 대한 준비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주변에 어떤 괜찮은 장소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현재 가용한 장비가 뭐가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해 가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확실히 산소가 더 빨리 어두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지나게 되면 해가 질 겁니다. 지금은 태양을 측정하고 싶어도 산 중턱이라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다쳤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내가 가용한 자연 지형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체크를 이제 해나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만약에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러면 가장 최근 지점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생존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 때부터 그냥 능선 아래쪽에 있는 계곡이라고 볼 수 있죠. 계곡의 바위 틈에 그냥 쭈그리고 체력을 아끼고 탈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존 요소입니다. 그 다음 여름이라 할지라도 산은 굉장히 그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변 외기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내 체온이 뺏기면서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그런 지형을 잘 찾는 게 중요한데, 좋은 누리양이 그것을 실전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누리양의 생존법 잘 보세요. 스스로 탈진하지 않도록 체력을 아꼈고, 체온 유지를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형을 찾았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주변에 나뭇잎을 다 끌어모아서 체온 유지에 힘썼고, 운 좋게 3일째부터 비가 왔어요. 그 비에 만약에 홀딱 젖었더라면 그것도 생존 종료될 뻔했지만, 그런 또 지형이 그 아이의 체온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고, 낙엽도 분명히 몸이 다 젖지 않는 그런 어떤 방수의 역할을 분명히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 생존 힌트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에서 11일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그래서 생존에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체온 유지와 물만 확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형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좋은 누리양의 생존법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실전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은 바로 좋은 누리양이라고. 저는 그 좋은 누리양의 사례를 우리나라 생존에 대한 어떤 사례 중에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11일 동안 그런 상황에서 버티는 것을 돈 줄 테니까 해봐라. 못합니다. 못해요. 저 돈 줘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정말 그런 상황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돈 막 10억 든다고 안 합니다. 야외에서 작은 변수 하나가 이 생명의 좌지우지가 돼요. 좋은 누리양이 운 좋은 건 3일째부터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할 때 비가 와서 수분이 공급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물론 조건상으로 잘 맞아졌기 때문에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됐지만 어쨌거나 11일 아무것도 없이 야외에서 살아남는 그 실전을 보여준 것은 제가 봤을 때 좋은 누리양이 유일해요. 그래서 그 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내려오다가 바위가 좀 보여서요. 네, 그냥 요 바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요 바위 위에서 버텨보겠습니다. 쉘터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바위가 경사가 있어요. 여기 잘 쭈그려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닥만 좀 보강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챙겨온 배낭의 장비들, 예를 들어서 뭐 운박 담요라든가 팔초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작은 바위조차도 나에겐 중요한 생존 쉘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가 떨어졌습니다. 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 이제 빛의 양이 달라서 헤드랜트를 챙겼습니다. 이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등산할 때 헤드랜트는 챙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다행히 온도가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온도계를 챙겨 다니는데, 자, 봅시다. 지금 시간 7시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분 정도인데, 온도계를 보면 한 25도 정도? 한 25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보온에 대한 부분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만, 갑자기 이제 기상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들은 어떤 체온 보호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물품 내용을 보면, 방석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그냥 깔고 앉으면 바닥이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건 옷이 젖고 결국은 체온 유지의 이제 위험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방석을 일단 깔겠습니다. 그럼 지금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상황 자체는 조난이라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제가 그냥 그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바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 만약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등산로로 다시 이동해서, 저쪽 길입니다. 등산로로 이동해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안전한 곳에서 합니다. 요즘 그런 위험한 곳에서 이제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면 저도 취사식이 있는 상황이라, 자, 일단 이런 경사진 바위에 제가 등지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방석을 챙겨 다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깔고 버티겠지만, 그게 방석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남대로 뭐 우위를 껴입고 앉거나, 아니면 바닥에 쿠션을 위해서 한기 차단 겸 주변 낙엽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면 그래도 그것이 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한테 그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기 한 가지만 정리하고, 여기 이 부분에 방석을 깔고요.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삼각대를 안 챙겨와가지고 손으로 계속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물 끓이시는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 정수 필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베놈 익스트랙터, 아니면 뭐 바이트 키트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뱀에 물렸다면 바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독을 빨아내는 거죠. 특히 말벌, 여름에 해파리 독 같은 거, 아니면 진드기 같은 경우도 베놈 익스트랙터 또는 뭐 바이트 키트, 그걸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가을에 많이 챙겨 다니면 좋아요. 얼마 하지 않습니다. 한 2만원 정도. 이 주사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물린 부분에 빨리 해야 됩니다. 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고, 물렸을 때 바로 응급조치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좀 높은 편이고,
너무 진짜 독이 퍼진 후에 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사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은 20L 배낭 안에 들어있고요. 이거는 응급 코트죠. 은박 코트. 은박 코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은박 담요도 좋고요. 은박 코트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은박 코트가 좀 더 여분들 치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타프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은박 담요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 한 국내에서 5,000원, 비싼 곳은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은박 담요는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은박 담요가 낫지만 구조상으로 은박 이런 코트가 더 유리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장비가 생존 장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치원 유지 차원에서 몸이 젖지 않도록 보온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은 비옷보다 어떻게 보면 이 은박 코트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손수건. 그다음 저는 이렇게 별도로 갑작스러운 배변 상황 대비해서 불쏘 시계도 되죠. 그래서 물도 담을 수 있는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L 배낭이죠. 아까 말씀드린 유선이 있고요. 긴급 상황에서 피를 피할 수 있고 몸이 젖지 않도록 해주고, 요거는 이제 경량 판초입니다. 이거는 스노우라인에서 만드는 알파인 판초 타프, 판초 겸 타프로 쓸 수 있는 것을 제가 챙겨갔고요. 그리고 별도로 콜롬비아에서 만든 이렇게 방수 자켓을 따로 챙깁니다. 경량이고요. 이건 추천드릴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격이 얼마 안 하고 방수능력도 좋고 그 다음 휴대성도 좋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데 여러분들한테 아직 소개는 안 해드린 제품이죠. 콜롬비아에서 나온 아웃라이, 명칭은 제가 따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로 보온 비를 피하고 또 이걸로 타프로 만들어서 이 쉘터 공간을 좀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그냥 비옷 개념으로 해서 보온용으로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데 요 두 제품만 있으면 일단 생존 상황에서 큰 위험은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은박 담요까지 있죠. 왜 이렇게 너를 많이 챙기느냐? 여러분 실제 당해보면 챙기지 말라 그래도 더 챙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이 없으면 맨몸으로 아니면 아주 최소 장비로 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만용을 부릴 수 있는데, 실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악천후에서 조난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가지든 어떤 수준의 생존 지식과 기술을 가지든 간에 저처럼 사전에 충분한 장비를 분명히 잘 챙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훈을 통해서 배운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음에 또 조난을 당하겠죠. 설명 좋고, 그 다음에 핫팩이 이렇게 또 치원 유지. 왜냐면 제가 조난당했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치원 유지였습니다. 치원 유지. 지금 물론 벌레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번에 생존 키트. 생존 키트. 또 갈 때 요 기본적인 생존 키트는 제가 항상 챙기고 다닙니다. 이 안에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응급처치와 불 피우는 데 관련된 도구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비동이라든가 바세린, 불 피울 수 있는 거, 그 다음 네모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 압박공대, 정수 필터 같은. 이건 실제 제가 챙겨 다니는 겁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해서 챙겨 다니는 게 아니고 실제 챙겨 다니는 거예요. 응급 불쏘시개 겸 차크로스 만들 수 있는 구두약 케이스와 실제 구두약. 이렇게 보면 발화와 촉진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하니까 챙겨 다녀요. 라이터가 있고요. 라이터를 그냥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서바이벌 키트에 갖고 다니면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습니다. 파이어스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멀티툴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여러분 그 서바이벌 키트를 구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치원 유지에 관련된 부분, 정수에 관련된 부분, 응급처치에 관련된 부분을 이런 서바이벌 키트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할 때 다시 파우치를 끄집어내서 오거나이저죠. 이런 오거나이저를 끄집어내서 그런 배낭 옮겨 다니면
당기도록 해주게 되면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낭과 별도로 써볼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바견은 이리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만이 이제 생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진짜 조난당한 상황이라 그러면 기본적인 이렇게 신분증이 있고요. 그 다음 낮이라 그러면 불 피울 수 있는, 밤이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서바이벌 키트에 별도 불 피울 수 있는 도구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돋보기가 카드 돋보기가 들어있고요. 일단 수압이 이렇게 들어있고 별도로 이렇게 정수 알약이 들어있습니다. 알약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4에서 5리터 정도를 정수할 수 있는 게 알 두 개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있으면 이제 10리터 정도를 정수할 수 있죠. 1리터 정도의 물이라 그러면 이제 쪼개서 쓰면 됩니다. 멀티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휴대성을 위해서 정수 알약까지 같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 또 뭘 챙겼습니다. 당연히 물 챙겼고요. 1리터 정도 물과 뭐 감료, 물 강조하는 청테이프, 기본적인 줄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통신성 확보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를 20m 배낭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크게 뭐 물이 되는 무게가 아니에요. 이렇게 9000mAh짜리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보조 배터리에 보시면 USB 연결해서 조명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생존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죠? 맞네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이거는 웨이스트 벨트죠. 허리 벨트 쪽에 수납하는 비상식 또는 항공시가 불리는 초코바, 이렇게 에너지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제가 여름에 챙겨 다니는 20리터 등산 배낭의 물품입니다. 많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종류가 많은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건 실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무게감이 많지도 않고 부담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서바이벌 키트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잘 챙겨 놓으면 다른 배낭에 다른 활동하실 때 계속 옮겨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조난상이 생기면 이 제품들로 이제 버텨내는 거죠. 큰 무리가 없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온도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만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비가 내린다 그러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바로 세 가지로 대응합니다. 바로 방수작해서 입고 혼박 코트를 또 입을 수도 있고, 반초이로 지금 이 부분에 쉘터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운 편이에요. 모기는 많은데 더운 편이라 제가 따로 지금 이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여름의 고통이 바로 이 모기와 벌레들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 하면 다른 건 제가 실제 상황에서 큰 우려가 없습니다. 모기와 벌레와의 밤새도록 싸움이에요. 얘네들이 새벽까지, 해가 뜰 때까지 저를 괴롭힙니다. 특히 무인도나 섬 같은 경우는 해만 지면 나타나고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산 중턱에는 아쉽게도 벌레를 쫓을 만한 쑥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주변에 가서 쑥이 없어요. 쑥은 이제 들판 쪽 낮은 저지 쪽이 많기 때문에 산 중턱만 되더라도 이 태울 만한 쑥이 없어서 모기를 쫓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불을 피운다 그러면 구대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지만 상황상 불은 좀 피우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들이 쑥이 확보된다 그러면 여름에 쑥을 계속 태워주는 것은 해충과 벌레를 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쑥이 없어요. 쑥이 없어서 밤새도록 모기에 뜯길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장비를 잘 챙겨놓은 것이 본인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생존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런 물품을 잘 챙기다는 이유는 제가 산행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는 아웃도어 활동에 선두 또는 책임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를 잘 챙겨 다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산행 리더들 또는 아웃도어에 모임에 그 선두를 서야 되는 그런 뭐 책임자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챙기세요. 조금 부담되더라도 물품을 좀 더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요 상태로 그냥 하루 버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제가 훈련 상황을 겪어본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조난당이 또 무리하게 막 길 찾아 다닌다고 해서 막 밤에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하루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날이 밝았을 때 길의 흔적을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조대가 여러분들 행선지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119 구조대한테 스마트폰을 통해서 119 앱이 있죠. 앱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6시간 내에 늦어도 하루 내에 여러분 있는 위치에 옵니다. 그러니까 따로 옮기지 마세요. 옮기지 마세요. 옮기면 구조대가 여러분들의 위치를 더 그러니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조난당했다 판단되는 신고나 그 시점 기준으로 그냥 가만히 그냥 버티세요.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사실 안 먹어도 돼요.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먹어도 됩니다. 뭐 마시면 됩니까? 물만 잘 챙겨 있으면 되는데 물은 제가 아까 등산하면서 좀 마셔가지고 반밖에 없어요. 500ml 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3, 4일 버팁니다. 이미 제가 생존 배낭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2리터의 물로 3일 버티더라도 반 정도밖에 제가 1리터밖에 소비를 안 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으로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자, 이런 장비 제가 실제 상황에서 챙겨 다니는 등산 야외 활동할 때 챙겨 다니는 장비입니다. 이걸로 내일 아침까지 버티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조 배터리와 기본적인 그 USB LED 램프 이걸 이용해서 제 위치를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빛이라도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보조대가 만약에 저를 찾는다 그러면 충분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틀어 놓겠습니다. 두 번째,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25도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2도 정도로 온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수 자켓을 좀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쉘터를 구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악총 상황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쉘터를 미리 구성해 주면 좋죠. 막 담요를 이용하든 판초를 이용하든 쉘터 지형을 이용해서 쉘터를 구성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하룻밤을 여기서 버티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저를 위협하는 상황은 없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또는 그런 장비를 미리 갖춰놓는 것은 생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장비 있으면 나도 다 할 수 있어.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되고 누구든 그것을 응용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기술을 알려주는데 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마세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 가족한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야외에서 지금 밤을 버틴다고 하니까 상당히 제약상이 있습니다.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산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간